엄마 국어입니다. 엄마들도 공부하고 학생들도 공부하고 모두 국어 100점. 특히 요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엄마들도 이제 쭉 들어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특히 사회문화 쪽은 법 지문 또는 경제 지문이 많으니까 엄마들도 듣고 도움되기 바랍니다. 이번 거는 범죄와 정당방위라는 129쪽에 있는 사회문화 5번째 지문입니다. 법지문은 개념어들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야. 매우 어려워. 근데 그거를 구조적은 별거 아니라 이렇게 펼쳐서 잘 갖다 놓는다. 분류를 하면 되는 거고. 맨 뒤에 EBS에 정리 잘 해놨으니까 꼭 한 채우면서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써 있지만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A가 뭐 했고 B가 뭐 했고 하는 거하고 연결지어서 기억하는 작업 요거만 잘 해놓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거는 어떤 건 범죄가 되고 어떤 건 범죄가 안 되는지, 어떨 때 정당방위가 되고 어떨 때 안 되는 건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엄마들도 잘 듣고 학생들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봅니다. 그러려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해당성은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한 자를 폭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구성요건. 그 규정에 있는 거 하나라네. 자, 위법성. 이거는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로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이거는 사회 통념상, 이건 안 되겠는데, 요거는 위법성을 갖는다. 애매한 판결이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2021년에도 두 가지 애매한 판결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여자들이 잘 입고 다니는 그 레깅스가 있죠. 그 레깅스를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찍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어, 수치심을 느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 위법성이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됐고, 또 어떤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판결은, 아니 뭐 여자들이 요새 다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찍은 거니까, 이거는 굳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까지는 안 된다. 위법성까지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무죄 났다고. 이런 게 하여튼 좀 아리까리한 지요. 그건 판사들이 할 일이고, 어쨌든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자, 유책성은 뭐냐?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건 욕먹을 만한데? 자,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맨 끝에다가 소년범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럴 때는 유책성이 성립이 되지 않더라. 세 가지 성질 어렵지 않지?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친 개가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럴 때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왜? 긴급 피난 행위였으니까. 그래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이란 말 어렵지? 그냥 부정한다. 위법성을 부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위법성 부정사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긴급 피난과 정당 방위가 있더라. 자, 여기서는 정당 방위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 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걸 정당 방위라고 하는데 그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정당 방위의 상황이 있어야 된다.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오거나.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 정당화, 객관적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는 방위행위를 싫어한다는 의사가 있어요. 나는 이걸 방어하고 있다. 내가 의사가 있는 거니까 주관적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이 새끼 눈빛 이상한데? 그래갖고 때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럴 때는 정당방위 상황이고 갑의 행위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방위 행위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더라. 자, 포인트는 뭐라고? 상황을 인지하고 방위, 인지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호, 그냥 보호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 방위, 때려가지고 방어하는 거. 자, 세 번째, 상당성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상규에 비추어서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상당성이 있다. 그렇게 되려면 적합한 수단을 써야 된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칼로 위협해. 그랬는데 옆에 몽둥이가 있어서 그 몽둥이로 도둑을 때릴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 몽둥이 옆에 있는 총을 꺼내가지고 도둑을 쏴 죽였어. 이러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손실. 그러니까 총을 쐈어. 근데 도둑질만 못하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배를 쏘거나 뭐 엉덩이를 쏘거나 이러면 되잖아. 근데 굳이 헤드샷 해갖고 이 새끼 우리 집에 쳐들어다니. 그래서 대가리를 쏴버렸어. 이런 거 안 된다. 자, 따라서 어린아이, 심신상실자 이런 애들이 그럴 순 있지. 맨 뒤에다 갖다 놨는데 초6짜리가 나한테 칼을 들고 들어와. 그러면은 가능한 한 도망가야 된다. 초6짜리를 때려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쉬운 얘기 아니지. 자, 그 다음에는 방해행위가 정도를 초과, 선을 넘었다. 그러면 과잉방위. 그래서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 있는데 팔 부러뜨리거나 뭐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 당연히. 죄가 성립돼.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는 성립이 되는 거야. 이 뒤에 있는 거랑 잘 기억을 해야 돼. 오상방위, 잘못 생각했다, 오해를 했다 그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정당방위가 아니야. 이거는 공통이야. 하지만 모르고 한 거니까 감경을 받거나 모르고 했으니까 10년짜리면 5년 이렇게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더라. 자, 이렇게 법지문에서 용어가 어렵고 사례까지 연결을 지어야 되는 지문들 충분히 기출지문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실전에서는 빠르게 정리가 끝나야 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옆에다가 쓰면서 또는 다 읽고 한꺼번에 쓰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뭐 아까 위법성 조각 사유하고 과잉방이냐 오상방이냐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냥 쭉 밑줄 친 것만 쳐다보면 될 것이고, 자, 이제 이게 정리한 건데 성립 요건 아까 세 가지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해당성은 규정된 거에 포함되냐, 위법성은 법질서에 위배되냐, 유책성은 비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모두 포인트는 모두지. 모두 충족. 자, 정당방위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방위의 상황, 이거를 아까 뭐라고? 객관적, 의사, 주관적, 그 다음에 상당성, 그래서 적합한 수단으로 했느냐, 이거를 따져야 한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맨 끝에는 좀 복잡하게 갖다 놨는데 2022년 2월 25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소년심판이라는 시리즈인데, 요 가운데 있는 여자가 이제 김혜수라는 아줌마고, 그 다음에 아마도 뭐 판사.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요 위에 있는 소년범들을 때려잡는 이런 얘기. 아주 시원합니다. 심심할 때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 여기 미리 써놨는데 대충 초4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 초3이야. 극단적으로 봅시다. 초3인데 옆집 7살짜리 꼬마애를 칼로 찔러 죽였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집에 가는 거야. 보호 처분도 없고 형사 처분도 없어. 그냥 꼬마애가 잘못을 저질렀군. 뗐지. 끝. 자, 촉법 소년은 초4에서 중2 정도. 제일 무서운 애들이지. 얘네들은 보호 관찰은 있고 형사 처벌이 없어. 그러니까 잠깐 어디 시설 같은 데서 반성문 좀 쓰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보호받거나 뭐 이 정도. 제일 무서운 애들이 이분들. 여기는 사실 너무 어려가지고 범죄를 그닥 많이 저지르지도 않아. 여기는 알고 저지르는 거지. 여기 소년심판에 나오는 애들이 주로 이분들. 자, 그 다음에 중2에서 고3까지 범죄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처벌도 받아요. 그런데 좀 어른들처럼 100% 받진 않고 좀 깎이지. 대체로 여기가 제일 이제 촉법소년,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형사 책임이 없다. 여기가 포인트. 그래서 여기 만화로 그려놓은 게 주로 딱 보니까 눈이 벌써 중2의 눈이지. 눈이 맛이 갔지. 그래서 미성년자라서 벌 안 받는다. 막 나가는 애들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문에도 있었는데, 심신상실. 이거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유책성이 없어. 자,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더 무서운 애들이 이제 주로 술 먹은 애들. 자, 한 10년 전쯤에 조두순이라고 초1짜리를 성폭행하고 장애인을 만든 무시무시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양반 원래 처음에 15년형 받았는데, 나 소주 3병 먹었다.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12년으로 깎였지. 그 뒤로 조두순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성폭행범들은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대로 처벌받는다. 이런 법이 생겼지. 안타깝게도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조두순은 그냥 12년만 살고 나왔지. 자,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더라.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법과 관계된 지문들은 엄마들도 한번 쭉 들어보고 자기하고 관계된 일들이 언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정당방위 할 때 참 한 가지 깜빡했는데 특히 학생들 자,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애가 먼저 때렸어. 결론이 어떻게 날까? 먼저 때리면 아까 보호방어, 공격방어가 있었지. 라고 규정은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정답은 무조건 피한다예요. 한 10대 맞다가 딱 한 대를 때렸어. 그럼 대체로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쌍방폭행이 돼버려. 게다가 때린 애들이 뭔가 힘이 있다. 아빠가 국회의원이거나 신문사 다니거나 또는 검찰이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엎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힘이 없는 본인이 우리 집은 힘이 있는 집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때려도 되고 나는 우리 집은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때리면 제일 좋은 건 도망가는 거예요. 또는 CCTV가 있는 곳에서 맞거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